최근에 주택 가격은 경기 남부가 수도권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뽑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서울하고 강남권역하고도 가격을 견줄 정도의 그런 시각들이.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앞으로 GBC와 함께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데 예전보다 고민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집만 사면 오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투자,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집을 선택을 하면 좋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자인데요. 사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그리고 광명역에 있는 서밋플레이스, 이 둘 중에 어떤 거 매수하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두 곳 다 주상복합의 형태고요. 두 곳 다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을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롯데캐슬에 대한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것은 동탄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본다면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40세대입니다. 보통 서울을 좀 벗어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세대 이상 정도 돼줘야 대단지라고도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고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9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 고층을 50층까지 왜 안 짓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50층이 넘어가게 된다면 소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에 있어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49층에서 보통 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을 보면은 2021년 6월 정도가 되니까요. 한 3년에서 이 정도 시간을 지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는 롯데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라든지 실거래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평수 보통 33평 정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 가격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된 게 한 16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은 2023년 7월을 보시면은 15, 그 다음에 14억 6천, 14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탄이라는 지역이 한때 주택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회복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회복세가 있냐라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이 지역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산업의 육성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세계 클러스터라고 하는 지역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보면은 용인에 있는 지역하고요, 동탄, 기흥에 이 삼성전자가 있죠. 하단 쪽에 보면은 평택이라는 지역이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을 하는 곳이 반도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그 다음 고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 용인과 또 동탄, 그리고 평택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그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동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이라는 곳의 그 인구수 추이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100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100만이라는 곳은 특례시에 부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성장세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 육성이 돼줘야지 그 안에 관련된 고소득 고용자들이 창출이 되고, 그 고용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고소득 임금의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당한 그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 곡선이라든지 그 지역을 지탱하는 곳에 그 힘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구 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젊은 수요층들이 들어오겠죠. 보통 30에서 40대 정도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지역의 자녀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큰 장점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 외적으로 본다면 뭐가 있냐? 기존에 있었던 교통망하고 좀 다른 그런 노선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GTX라는 그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동탄부터 삼성역까지 본다라면 19분밖에 걸리지 않는 획기적인 노선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동탄부터 수서까지 가는 그 시간 자체가 뭐 20분 이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죠. 물론 교통비가 한 뭐 4,000원 정도 하고 왕복으로는 8,000원 정도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복으로 한다고 해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0,000원 정도 20일 출근으로 본다고 해도 뭐 20만 원, 1년 정도 해도 24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내이다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교통비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SLT 같은 경우도 동탄부터 수서까지 14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탄에 이런 희망적인 여러 뭐 산업이나 인구 구조, 그다음에 교통망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뭐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기대치는 뭐 충분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그 지역에 보면은 광명역에 있는 서밋플레이스, 이곳의 그 주상복합이에요. 여기는 보면은 아까 동탄역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1430세대고요. 동 자체도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층으로 되어 있어서 한 31층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총 한 42층까지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은 사용 승일은 2018년이기 때문에 아까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이 조금 더 신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들도 보면은 좀 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매매 가격의 동향,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2023년 3월에는 뭐 10억 3천만 원,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9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프도 보시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쭉 해오다가 2021년 들어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그 외에 2022년까지도 쭉 조정을 받고 있다가 2023년 들어서 조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3월 이후로는 뭐 체결된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바라보는 지역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도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활용을 했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본다라면은, 뭐 규모에 대한 검토로 보고, 뭐 주변의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주변의 인프라들을 갖춘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구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광명역에는 뭐 KTX가 존재를 합니다. 뭐 지금 동탄역 같은 경우 SRT하고 GTX가 들어서기는 하는데, KTX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사실상 컸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소음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구성들을 했을 때 지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KTX 같은 경우는 도심과의 접근보다는 뭐 지방이라든지 광역적인 그런 접근 쪽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근 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산업이 많이 있는 뭐 강남권역이라든지 광화문권역 또는 여의도권역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좀 부족한 대중교통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지만, 뭐 세종이라든지 뭐 부산, 또 지방권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지역보다는 서울의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에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꼽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주택 가격은 경기 남부가 수도권에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뽑고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가장 상대적으로 서울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타 지역들을 봤을 때는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곳이라든지 중심권에 있는 곳보다 과천이 비싸냐, 또는 서울의 외곽이 비싸냐, 광교, 동탄 이 지역들하고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서울의 중심에서 조금 소위 상급지에서 약간 중급지에 해당되는 지역하고는 수도권 가격이 넘어선 지가 벌써 시간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강남권역하고도 가격을 좀 견줄 정도의 그런 시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뛰어넘기는 어렵겠지만 강남에 있는 구축 단지도 위협할 정도로 과천, 판교, 분당, 광교, 동탄 이 지역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탄에 있는 지역하고 광명시에 있는 주택 가격의 동향과 뭐 시장 흐름을 본다라면 아무리 이곳이 재건축이 있다라고 해도 뭐 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개발하고 부분별로 뭐 지역에 새로운 재건축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본금이 좀 동탄역에 접근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광명역의 서밋플레이스도 괜찮은 지역이다. 그리고 괜찮은 단지다라고 평가는 해볼 수 있겠지만 둘 중에 자본 여력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가치, 또 기반 시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역의 연계성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봤을 때는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을 선택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과 광명역에 있는 서밋플레이스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사연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GBC를 통해서 부동산 이야기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